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탈당 선언하시면서 이 경선 네. 결과를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네.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까 아마 어떤 기자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전체를 보면서 이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왜곡 이것이 이제 평소부터 이제 그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극대화된 이제 결과 이렇게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 정치 경제 모두 지금 승자 독식 그리고 다수 세력의 전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당이 어떤 다수 세력이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지난 전당대회 때 친문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이것이 굳어져 있고 또 그런 결과가 경선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이번 대선에서는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 체제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 뭔가 새로운 그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은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나오고. 뭐 구체제 그렇다고 뭐 어떤 주관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앙시앙 레짐에 가까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는 것을 보면 경선에서 선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민심의 흐름과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아주 막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문제 제기 그리고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민주당이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그것이 이 보수 진영과 차이가 나는 그런 좋은 점, 훌륭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끝나고 묻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내가 알고 있던 그 역동적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좀 귀에 들어오는 두 가지만 좀 따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앙샹 레짐에 가까운 후보다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점에서 앙샹 레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뭐 그보다 더 심한 앙샹 레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최악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뭔가 조금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뭐 품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훌륭한 분이시지만 어쨌든 그분이 옛날에 정부의 어떤 일원이셨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박정희 시대를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고 그다음 민주화 시대도 이제 물러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 얘기보다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 정부의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마 이제 노무현 정부를 뜻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그리고 그 적통 이걸 자처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승하는 거 하고요. 그때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하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 같은 분은 뭐 특정히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그 노무현 정부의 어떤 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해 오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선출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과거의 어떤 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런 어떤 극복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지 못하셨어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의 정부에 굉장히 매여 계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민심에 역행하는 경선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 경선 같은 경우 역대 어느 경선보다도 사실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이 경선 결과가 거의 이제 그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번 경선 결과는 민심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저는 그것은 이제 각자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역행이라기보다는 괴리가 좀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간에 민심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이상의 뭔가 그리고 완전히 좀 새로운 이제는 좀 시대를 이제 좀 바꾸자. 뭔가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런 생각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보다 거기에 그분이 형편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다 거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고 구속까지 됐는데 네네.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알겠습니다. 어떤 열망 같은 겁니다. 좀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번 경선 과정에 그 어느 네네. 후보의 캠프 이렇게 좀 참여하셔서 이렇게 도우셨나요? 아니요, 저는 캠프에 무슨 어떤 역할을 맡지는 않았는데요. 예. 뭐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조직이나 뭐 이런 면에서 제가 돕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뭐 타이틀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당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셔서 이 경선에 적극 참여하셨던 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네. 우리가 경선에 참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되는 구조냐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공조직이 한쪽 세력으로 완전히 점령되어 있고 그게 100%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 공조직이 물론 뭐 어떤 드러나게 뭔가를 한 거는 아니겠지만 네. 너무나 이렇게 이 결과가 뻔한 이제 상황이고 저는 6대 2대 2로 끝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경선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층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열성 지지층만 참여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의원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탈당 시점이 좀 빨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근데 특기를 이때 하신 걸까요? 탈당 시점에 대해서는 네. 가능하면 탈당하지 않고 뭔가가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을 이렇게 미련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경선 결과도 좀 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도 좀 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그냥 무시되고 사실 과거의 민주당하고 너무나 달리 역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없는 알겠습니다.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막판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제가 또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점을 좀 문제들이.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자 폭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뭐 탈당을 결심하시는데 계기가 됐던 겁니까? 뭐 계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었더라면 혹시 이제 재고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만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좀 더 있어보자, 좀 더 가능성, 희망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그런 문자 폭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질리게 만들면서 더 어떤 재고를 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젠 같은 당이었죠.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표창원 의원이 오늘 그 입장 내놓은 거 보셨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별을 무기 삼아 피해 입히거나 새로운 대상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뜻과 추억을 공유했던 동반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면서 떠나는 것은 예의와 품격에 어긋난다. 뭐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의원님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고 밝힌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죽하면 탈당을 하겠습니까?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나온 것이고요. 정말 울부짖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의총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정말 울부짖다가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하루를 정치를 하더라도 내 후신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같이 끝까지 함께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 어떤 개인적인 인신공격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 슬프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떤 의원들 개인이나 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막말은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지금도 밖에서 안에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이것을 안에 계시면 안에 계신 대로 저는 못 참아서 나왔지만 밖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정치를 바꾸고 이 당의 문제도 바꾸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셨고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 정신이 그분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당선이 되실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제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혹시 이 선대위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으실 계획인가요? 어쨌든 뭘 해서 도와달라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생각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비판도 하고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의원님 말고 이어서 또 탈당할 의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명은 안 밝히시더라도. 네,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한다는 건 국민의당 행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탈당 이어서? 글쎄,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선택인데 아무래도 우리 관계나 의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념적 잣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국민의당이 좀 이렇게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이번 대선에서는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제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은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나오고
뭐 구체제 그렇다고 뭐 어떤 주관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앙시앙 레짐에 가까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는 것을 경선에서 선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민심의 흐름과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아주 막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문제 제기 그리고 아주 시끄러울 어떤 뭐 품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훌륭한 분이시지만 어쨌든 그분이 옛날에 정부의 어떤 일원이셨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박정희 시대를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고 그다음 민주화 시대도 이제 물러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 얘기보다 미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 정부의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아마 이제 노무현 정부를 뜻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그리고 그 적통 이걸 자처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승하는 거 하고요. 그때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 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하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 같은 분은 뭐 특정히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노무현 정부의 어떤 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해 오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선출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과거의 어떤 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런 어떤 극복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이지 못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그 과거의 정부에 굉장히 매여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민심에 역행하는 경선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 경선 같은 경우 역대 어느 경선보다도 사실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이 경선 결과가 거의 이제 그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번 경선 결과는 민심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저는 그것은 이제 각자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역행이라기보다는 괴리가 좀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간에 민심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이상의 뭔가 그리고 완전히 좀 새로운 이제는 좀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탈당 선언하시면서 이 경선 결과를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아마 어떤 기자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전체를 보면서 이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왜곡 이것이 이제 평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극대화된 이제 결과 이렇게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 정치 경제 모두 지금 승자 독식 그리고 다수 세력의 전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당이 어떤 다수 세력이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지난 전당대회 때 친문일색으로 구성되면서 이것이 굳어져 있고 또 그런 결과가 경선도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민주당이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그것이 이 보수 진영과 차이가 나는 그런 좋은 점, 훌륭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끝나고 묻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내가 알고 있던 그 역동적인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좀 귀에 들어오는 두 가지만 좀 따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앙샹 레짐에 가까운 후보다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점에서 앙샹 레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보다 더 심한 앙샹 레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최악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뭔가 조금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 후보 개인에 대한